여러분, 8,600억 원이요. 이 돈이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광주에서 시작된 굵은 선 하나가 유라시아 대륙을 쭉 가로질러서 동유럽 폴란드까지 뻗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금호타이어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돈의 흐름이에요. 8,600억 원이 한국 땅을 떠나서 폴란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한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거 뭐 흔한 일 아니냐? 글로벌 시대에 당연한 거 아니냐?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요, 이번 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금호타이어가 노조랑 피 터지게 싸워서 겨우 합의한 국내 신공장 규모가 560만 본이거든요. 근데 폴란드 공장은요? 600만 본이에요. 해외 공장이 국내 공장보다 더 커요. 이건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을 떠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솔직히 자본한테는 국경이 없잖아요. 돈은 대우받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노동자한테는 국경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이 떠나면 일자리도 같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금호타이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8,600억 원이 한국을 등졌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5년 5월 17일 아침 7시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금호타이어 제2공장 상황입니다. 평화롭던 아침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펑 하고 폭발음이 터진 거예요. 타이어 고무를 찌는 산업용 오븐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공장 전체를 집어삼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컸냐면요. 불길이 100m까지 치솟았어요. 아파트로 치면 30층 높이에요. 인근 주민 1200명이 긴급 대피했고 검은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고 해요. 불 끄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9시간 30분이요. 거의 하루 꼬박 걸린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장 60%가 타버렸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만 1,300억 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나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불이 난 그 설비가요, 지난 5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화재가 났던 곳이었대요. 17번이요? 한 번도 아니고 17번이나 경고등이 켜졌는데 근본적인 조치는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화재 당시 대피 방송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인재였던 거죠. 결국 공장 간부 4명이 입건됐습니다. 자, 여기까진 그래요. 안타까운 사고였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폐허 위에서 벌어진 그 다음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공장이 불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노사가 손딱 잡고 일단 공장부터 살리자, 복구부터 하자 이러면서 힘을 합쳐야 하잖아요. 근데 금호타이어는요, 정반대로 갔어요. 화재 직후에 약 2,500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게 됐거든요. 일부는 다른 공장으로 파견 갔지만 1,700명은 집에서 휴업수당 70%만 받으면서 기다려야 했어요. 생계가 막막해진 거죠. 여기까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공장이 아직 잿더미 속에 있는데 노조가 파업을 선언합니다. 요구 조건이 뭐였냐고요? 지난해 회사 실적이 좋았으니까 성과급 더 달라. 그리고 성과 배분 기준 더 높여라. 이거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걸었거든요. 통상임금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기본급 같은 거예요.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근데 노조가 여기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항목들을 보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져요. 체력 단련비, 하계휴 휴가비, 김장 보너스, 생산 장려 수당, 심지어 각종 선물비까지요.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것들을 다 기본급 성격으로 인정받으면 야근 수당이랑 퇴직금 계산할 때 판돈이 확 커지는 거예요. 노조가 이기면 1인당 월급이 100만 원 넘게 오르고 반대로 회사는 수천억 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거죠. 국민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차가운 걸 넘어서 분노에 가까웠어요. 아니, 공장은 불타서 회사가 망하니 사니 하는데 체력 단련비까지 월급에 넣어달라고 소송을 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약간 집이 불타서 반쯤 무너졌는데 집주인한테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리고 월세도 깎아주세요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갈등 끝에 어떻게 됐냐? 결국 회사가 백기 들었어요. 경력금 600만 원, 기본급 3% 인상. 노조는 승리했다고 환호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노조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 경영진 책상 위에는 이미 폴란드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어요. 2025년 12월 금호타이어가 폭탄 발표를 합니다.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8,6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600만 본 규모의 최첨단 공장을 짓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조랑 그렇게 싸워서 겨우 합의한 국내 신공장이 560만 본이에요. 근데 폴란드는 600만 본이에요. 해외 공장이 국내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건 사실상 생산 기지를 한국에서 유럽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럼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요? 단순히 땅이 넓어서? 아니에요. 3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폴란드 정부의 미친 지원이에요. 폴란드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오세요. 공장 지을 땅 공짜로 드릴게요. 법인세 10년간 거의 안 받을게요. 현금 보조금도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이랬대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공장 지으려면 땅값만 수천억이고 인허가 받는 데만 몇 년 걸리는데 폴란드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둘째, 기가 막힌 시장 접근성이에요. 금호타이어 매출의 26%가 유럽에서 나와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고객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보내면 한 달 걸리고 물류비 엄청나죠. 근데 폴란드에서 만들면 트럭에 싣고 아우토반 달리면 하루 만에 고객사 공장 도착이에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측 가능한 생산 환경이에요. 폴란드에도 노조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매년 파업하겠다, 공장 세우겠다 협박하면서 머리띠 두르지는 않는데요. 경영진 입장에서 내일 공장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거 금호타이어만의 문제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제조업 전반에서 조용한 탈출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오션, 옛날 대우조선해양이죠. 노조가 파업하고 점거 농성하는 동안 회사는 뭘 했냐면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어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포항 단조 공장 폐쇄한다니까 노조가 반발했지만 결국 문 닫았죠. 패턴이 똑같아요. 노조는 국내 일자리 지켜라 외치면서 투쟁하고 회사는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조용히 해외 부지 알아보고 생산 라인을 로봇으로 교체해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지적해요. 한국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이에요. 근데 대기업 정규직만 놓고 보면 70%에 육박하거든요. 한국 노조는 기업별 노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정규직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에서 노조는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한테는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 철밥통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이 하나 있어요. 노란봉투법이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 하청 노조가 원청이랑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돼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자기 직원뿐만 아니라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랑도 일일이 협상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노동계는 진정한 노동권 보장이다 이러고 경영계는 이건 파업조장법이다, 기업 사망 선고다 이러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고요. 다만 확실한 건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2026년에 금호타이어의 8,600억 원 폴란드 투자는요, 어쩌면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묻고 있어요. 선배님들 투쟁해서 월급 올리고 고용보장 받으시니 좋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 일자리는 하나도 안 남겨두셨습니까? 노조가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그 성벽 밖 세상은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광주로 돌아와 볼게요. 2025년 11월에 일부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380명이 복귀했어요. 근데 나머지 1,700명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는 한평 신공장 완공되고 광주 공장 완전히 복구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거든요. 그 시간 동안 폴란드 공장은 착착 올라가고 있어요. 2028년 폴란드 공장 가동될 때쯤이면 한국 공장의 위상이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금호타이어 사태는 우리한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투쟁의 끝은 어디인가?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그리고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노조는 승리했다고 믿을지 몰라요. 근데 그 승리가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어요. 집주인을 쫓아내고 얻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만세 부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업이 이익만 보고 떠나는 게 문제라는 시각도 있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다만 확실한 건요, 한번 떠난 자본과 설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있는 건 텅 빈 공장과 갈 곳 잃은 노동자들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600억 원과 함께 떠나버린 금호타이어의 마음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할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콤한 경제학이었습니다.